2012년 2월부터 집에 음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현미밥을 먹기 시작했고, 현미밥이 아이들한테 소화 잘 안 될 수 있지만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으라고 하면서 현미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음식을 먹이지 않고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을 주로 먹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음식은 가공식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금지시켰고, 뭐 설탕, 액상과당, 트랜스지방, 쇼트닝, 마가린, 뭐 식품 첨가물 이런 등등의 그런 재료들이 들어있는 음식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채소나 좋은 고기, 현미밥, 그리고 뭐 고구마나 자연의 식품, 자연의 음식들을 많이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면 바로 약을 먹이지 않고 좀 더 기다려 보기도 했습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면 이제 발급해 줍니다. 10년치를 발급해 줘. 10년치. 이제 그 자료를 기반으로 제가 아이가 얼마나 병원에 갔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14년도에 제가 하나 발급받은 것이고, 이거는 이제 최근에 20년 2월에 발급받은 것인데, 이걸 두 개를 종합해서 아이가 매년 얼만큼 병원 간지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좋은 이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다큐프라임 감기, 2008년 6월에 반영된 2부작 다큐멘터리인데, 이 다큐멘터리를 꼭 보길 바랍니다. 감기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소아과 가서 그냥 약을 받아서 아이에게 약을 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또 다른 나라는 이런 그 증상에 대해서, 감기 증상에서 어떻게 처방하는지 보게 됩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그래서 약을 함부로 자꾸 먹이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건강을 망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딸은 이제 의정부에서 태어났어요. 09년 6월 11일 날. 그리고 감기 한 4개월 지나서 이제 감기 때문에 병원에 한번 가게 됩니다. 근데 보면은 상처 때문에 2월 달에 한번 가고, 그 다음부터 2월에 몇 개월 지난 거죠. 2월이니까 뭐 한 8개월 이제 감기 때문에 쭉 갑니다. 이제 감기 때문에 이제 갔고, 그 다음에 또 요 감기 때문에 가고, 또 비염 때문에 가고, 행신소아과에 쭉 가는데, 한번 병원에 가면 계속 하게 돼요. 계속 6월 달에 보면은 8일부터 갔는데 3일이나 뭐 기준으로 계속 하게 돼요. 6월 달은 병원을 한 8번 갑니다. 정말 제가 지치고 힘든데, 그러니까 이게 행신소아과에 가서 잘 안 난다고 해서 다른 소아과 가서 간 거예요. 다른 소아과 가니까 이제 이 감기가, 단순 감기가 비염이 이제 중이염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중이염 되면서 이분은 이제 항생제를 투여했을 텐데, 그리고 계속 가는 거예요. 중이염도 지금 한 번에 그냥 항생제 먹고 낫는 것이 아니라 중이염 때문에 또 6번, 또 7월, 8월에도 계속 가고, 또 8월에, 지금 8월 초에 이제 중이염 때문에 금방 가게 되는데, 또 8월 말에 또 아파요. 감기 걸리고, 9월에도 이렇게 아프고, 10월에도 아프고 병원 가고, 이렇게 병원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 애가 12월에도 또 가고, 병원 안 간 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한테도 스트레스 받고 좀 힘들었어요. 2011년도에 보면은 또 이제 병원에 가는 거죠. 치과 간 거고, 편도염, 비염 때문에 이제 병원을 갑니다. 다시 보면 1월, 2월, 3월 다 갔죠. 4월, 5월도 병원을 다 갔어요. 6월에도 가고, 편도염으로 7월에도 가고, 8월에도 가고, 병원에 가지 않는 달이 없어요. 그 가면 늘 복잡하고, 애들도 꽉 차 있고, 10월에도 가고, 11월에도 병원 가고, 12월에도 가고. 제가 지금 봐도 진짜 답답하네요. 자, 12년도 보겠습니다. 12년도 1월에는 다행히 안 갔고 병원에, 그 다음에 또 2월에 또 중이염이 걸렸어요. 병원 가고, 3월에 가고, 4월에도 가고, 5월에 갔죠. 또 6월에 안 가서 다행히. 그 다음에 7월에 가고, 8월에 가고, 9월에 가고, 10월에 가고, 그 다음에 자 12월에는 안 갔고 10월 때까지 갔죠. 제가 2012년 9월부터 아마 우리 음식을 바꾸기 시작했고, 제가 음식에 더 신경 쓰면서, 제가 옛날에는 이제 아프면 무조건 병원 가라 그랬거든요. 아프면 무조건 병원 가라, 약을 먹어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음식과 건강에 대해서 스터디하면서
이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닥터들이 의사들이 직접 쓴 책을 많이 읽기도 했는데 감기 걸렸다고 병원에 가는 것은 불필요할 수 있겠구나. 이제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병이고 외국에는 감기 걸렸다 그러면은 약을 안 주고 그냥 집에서 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약을 먹이는 것이 좋지 않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자, 제가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가족이 현미 중심으로 밥을 먹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아이들한테 했어요. 그러면 이제 13년 보면은 두 번밖에 안 갔습니다. 감기로 가지 않았어요. 한 번도. 되게 신기하네. 1월 매달 갔던 2011년도나 2010년도에 매달 갔던 병원을 2013년에 딱 두 번 갔어요. 6월 달에는 치과 때문에 간 거고 그 다음에 좀 애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간 건데 딱 두 번밖에 안 갔고요. 2014년도 딱 한 번 갔습니다. 치과 때문에. 이게 놀랍습니다. 음식이 이렇게 영향을 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더 갑자기 아이가 건강해질 리가 없고 일단 바꾼 건 음식밖에 없는데 아이가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2009년 아이가 태어났고 2010년도에 보면은 매달 병원에 갔죠. 1월과 3월 빼놓고는. 자, 2010년도 38회 병원을 갔어요. 그 다음에 2011년도 19개월과 30개월 되는 시점에 병원에 안 간 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기로 23회를 갔고 그 다음에 중이염으로 5회를 갔어요. 2012년도 또 1월 빼놓고는 계속 가다가 제가 언제 이제 9월부터 이제 음식을 바꿨는데 11월, 12월에는 이제 병원을 안 가게 됐죠. 감기 관련은 20회. 2013년도 안 갔습니다. 행복해서 이렇게 병을 안 가니까 아이가 건강하니까 저는 계절 바뀔 때마다 되게 긴장했거든요. 또 아이가 아플까봐 긴장하면서 또 애가 혹시 열날까봐 이렇게 긴장하고 지냈는데 계절이 바뀌고 봄이 오면 너무 행복했어요. 아이가 안 아플 수 있겠다. 또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아이가 이제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마음이 생기면은 되게 기쁘고 자유롭습니다. 근데 아이가 아프면은 병원에 데려가야 되고 또 귀찮고 또 그만큼 피로하고 피곤하고 또 스트레스 부모에게도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자, 2014년도 보면은 치과 한 번 빼놓고는 안 갔어요. 정말 행복하죠. 부모 입장에서는. 2014년도는 뭐 안과 때문에 3번 가고 그 다음에 치과 때문에 4번 가고 수도 있었고 나머지는 가지 않았고 2016년도 비염 때문에 한 번 갔고 감기로 이제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저도 이제 자연식으로 음식을 먹고 나서 뭐 위장염이나 그 저기 감기가 없어가지고 병원에 갈 일이 없었는데 면역력을 높이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음식이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2017년도를 보면은 1월달에 4번 갔고 그 다음에 7월에 한 번 갔고 18년도 감기로 가진 않습니다. 더 이상 감기가 걸렸고 열이 난다고 해도 쉬게 해요. 병원에 안 보내고 그리고 콧물 난다 그러면 코 세척 해주고 식염수로. 자, 2019년도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감기 안 걸리고 또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건강해야지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인지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병원에 가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 보면 황지은이라는 친구가 보면은 이제 자연식을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병원 가는 횟수가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첫째 아이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이도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 뭐랄까 더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제가 다른 슬라이드에서 아이의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생활 그리고 아이의 건강에 대한 우리의 관점들을 어떻게 갖는 것이 필요한가, 제가 이제 그동안 찾아보고 그리고 공부했던 그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다른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밑에 링크로 걸어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직접 가서 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출력해달라고 하면 10년치를 최대 10년치까지 출력해줘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병명을 어떤 병명으로 아이가 진료받았는지 또 어떤 약들을 처방받았는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2년 9월부터 우리 집 음식을 바꿨어요. 현미밥 먹기 시작하고 이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음식을 피하고 그 다음에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을 아이한테 먹이려고 했습니다. 또 병원 약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좀 기다렸어요. 아이가 스스로 나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아들의 한번 그런 병원 기록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11년 9월 7일 날 이제 태어난 아이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제가 병원에 갔는데 기관지염 때문에 보면 태어난 지 뭐 한 40일 돼서 갔고 또 2달 있다가 또 가게 됐죠. 이제 한 번씩 그냥 간 것 같아요. 그냥 특별히 약을 받은 것 같진 않고. 자, 그러면 이제 4개월부터 자 보면은 갔고 지금 5개월째 6개월째 되는 시점에 이제 본격적으로 병원을 가기 시작합니다. 2월에만 이렇게 병원 많이 갔어요. 5번 갔죠. 엄마 아빠한테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3월에도 갔고 지금 이 소아과 이 소아과는 제가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항생제 처방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 의사는 좀만 뭐 하면 항생제를 막 주더라고요. 근데 보면 얘가 감기로 갔는데 편도성을 갔는데 나중에는 중이염까지 됩니다. 중이염까지 돼가지고 그럼 중이염 항생제를 계속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의 그런 면역력이 더 떨어지고 장 건강에 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월에도 병원 갔죠. 6월에는 이제 위장염 갔고 감기 때문에 가서 7월에도 감기 때문에 갔고 이제 부산에서 갔는데 열이 나고 그러니까 간 것 같아요. 8월에도 가고 9월에도 가고 이 둘째도 지금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계속 병원을 가는 거예요. 지금 병원을 바꿔보게 됐어요. 이렇게 너무 약을 센 걸 주는지 확인도 해보고 근데 대부분 소아과는 약을 줍니다. 근데 외국의 소아과는 약을 안 줘요. 감기 때문에 약을 주진 않아요. 물론 이제 염증이 있으면 중이었으면 약을 줄 수 있는데 그리고 중이염이 걸렸어도 이제 꼭 약을 먹어야 되지만 실제로 약을 먹지 않고도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 판단해야 되지만 9월, 10월 다 병원에 갔습니다. 이때 애들 데리고 병원 가는 거 정말 또 병원 갔다 오면 또 약을 먹여야 되고 또 항생제는 냉장고에 넣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죠. 아이가 아프면 정말 부모들이 고생합니다. 지금 12월 빼놓고 12월도 갔네요. 그다음 2013년도 보면은 자 2012년 9월부터 제가 음식을 바꿨는데 이 아이는 그래도 바꿔도 병원을 가게 되었어요. 당분간은 중이염 걸렸고 감기 걸렸고 다행히 4, 5, 6월은 안 갔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다음 2014년도는 또 굉장히 안 가요. 7월에 한번 이거 갔으니까 뭐 한 번 가고 안 간 거겠죠. 8월에 한 번 갔다가 안 간 거죠. 이거 지금 지속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약은 처방받았지만 약을 안 먹인 것 같아요. 감기에는 그냥 약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 제가. 자 그래서 이제 좀 보면은 자 감기 2개월째 4개월째 병원 갔고 그 다음에 4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병원은 거의 매번 갔어요. 이렇게 끔찍해요 진짜. 중이염 때문에 중이염 몇 번 걸린 거야 지금 4번 걸리고 감기 꼭 항생제 먹어야 되고 자 4개월에서 16개월 사이에 2012년도에 얘가 병원을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첫째보다 더 하네. 이거는 진짜 기록이네요. 2013년도 지금 보면 제가 이때부터 음식을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음식을 바꾸었지만 하여튼 큰 애하고 다르게 작은 애는 좀 더 병원을 많이 갔어요. 그리고 2013년도 보면 자 3월까지도 이렇게 병원을 가게 돼요. 작은 애는 2013년 큰 애는 2013년에 병원을 거의 안 갔거든요. 근데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4월부터 나타나요. 지금 4월부터 병원 안 가게 되죠. 자 2014년 볼까요? 병원 안 가요. 너무 좋아요. 7월 8월 한 번씩만 갔지만 그 다음에 15년도 보면 이제 얘는 치과 때문에 이가 안 좋아가지고 한번 가고 또 이제 2015년 9월에 또 중이염 때문에 한번 쭉 갑니다. 이게 거의 마지막에 쭉 가는 건 이게 마지막. 중이염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이제 항생제도 먹이고
근데 2016년도에는 이제 감기 때문에 병원을 거의 안 갑니다. 지금 피부병 있었고 치과 때문에 가기도 하고 치과 때문에 주로 갔죠. 예, 치아 때문에 주로 가게 되고 치아가 안 좋아요. 이 친구가 아유 누나보다 저기 누나는 치아가 굉장히 건강한데 얘는 치아가 안 좋아서 제가 치실도 해주고 치간 치실도 사용하고 합니다. 자 안과 때문에 가고 이제 눈이 또 안 좋아가지고 눈도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피부 때문에 한번 가기도 하고 그래서 감기 때문에 어, 크레만큼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 9월부터 우리가 자연식을 했는데 점점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3월까지는 감기 때문에 갔고 또 2015년도에 한번 감기 때문에 가지만 그 외에는 감기 거의 걸리지 않고 잘 지냈습니다. 자 이걸 종합해 보면 네. 이 아이는 이제 눈에 지금 눈 좀 시력이 안 좋아서 그렇고 치과 때문에 많이 갔고 그 외에는 그러니까 자연식으로 인해서 음식과 또 그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그런 걸 할므로 말미암아 아이가 좀 건강해졌다고 딸보다는 명확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이런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음식 먹여서 아이의 면역력을 키워서 병원에 가지 않는 건강한 아이로 키워서 모두 가족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아프면 부모도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육아하는 게 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더 건강하게 키웠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모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감기에 대해서 또 전문가들의 책도 읽어보고 그냥 병원에 무조건 가서 약만 타오는 것이 아니라 스터디를 해보고 아이 증상도 유심히 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